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 공유지의 비극이 왜 발생하죠? 공유지의 비극. 일단 봅시다.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의 목초지는 마을의 농부들이 각자 점점 더 많은 양을 키우려고 함으로써 결국 황폐화된다. 자, 예를 들어서 공동의 목초지가 무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원이 무한해.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이유는 목초지, 유한한 자원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어요. 발생하는 이유는 1번, 자원의 유한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 자원의 유한성, 무한성의 문제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예요?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못해. 그죠? 그 다음에 이 마을의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이나 이런 걸 정해가지고 적절히 나누면 사실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기심을, 이익에 대한 어떤 통제, 관리, 그죠? 즉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통제 관리가 안 됐을 때 발생하죠. 공유지의 비극은. 그러면 자원이 무한하면 사실 공유지의 비극은 안 생겨. 그러면 이런 것도 써주면 좋아요. 문제를 풀 때 공유지의 비극은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뭐 이렇게 써주면 좀 더 좋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익에 대한 통제 관리. 자,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를 전통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죠?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식.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식은 어떤 건가요? 자, 가를 보겠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급속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학문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사회 구조의 변화,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다양한 사회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갈등의 현상은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사회학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가는 사회 문화 현상을 경제학적 관점과 사회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사회 갈등과 관련해서 경제학적으로는 개인들 간의 자원의 희소성을 두고 벌어지는 경쟁과 자원 배분의 문제로서. 그러면 원인은 뭐 때문이죠? 자원의 희소성 때문이라고 가에 나와 있네요. 그죠?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해법. 자원의 희소성 문제를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해법 나오네요. 첫째, 어떻게 해결해? 시장의 원리. 이거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를 시장의 원리에 따라 해결한다. 어떻게 해결한다라는 거예요? 공유지에서 목초 먹이려면, 양 키우려면 돈 내고 먹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은 쓸 수 있지만 없는 사람은 못 써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의 유한성의 문제를 극복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장의 원리에 따라. 쉽게 말하면 공유지가 생겼어. 공유지를 사용하려면 돈을 내면 돼. 임대료를 지불하면 돼. 그죠? 그게 시장 경제의 원리죠. 근데 돈을 내고 쓰면 내가 완전히 파괴될 정도까지 먹이겠어요? 아니죠.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니까 파괴되지 않을 정도만큼 먹일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해법 제시하고 있잖아요. 해결 방법 쓰라며 해법 나오네. 같은 말이잖아. 이렇게 제시문을 읽을 때 중요한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반면 사회학의 갈등 이론에 따르면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위세, 권세, 자산 추구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집단, 조직 간에 발생하는 대립적 상호작용이다. 이와 같이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회 내부의 갈등이 구성원 간의 대립과 반목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이론가들은 예컨대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 근거한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전략을 의미하는 시민사회 해법 내지는 시민사회 해법 나오네요. 그죠? 시민사회 해법은 뭐예요? 시민들이 자유롭게 규칙과 규율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로협회 어떤 거죠? 여러분들 바닷가에서 가서 낚시해서 아무나 물고기 못 잡아요.
그 지역에 사는 어민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 그렇지 않고 막 낚으면은 해산물 자원 불법 취득 뭐 이런 법에 관련해 가지고 뭐 기소돼요. 그 다음에 참여자치적 해법, 참여자치가 뭐 이건 정부의 참여자치는 정부가 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부. 사회질서 유지가 가능하며 사회체계는 재통합 과정을 걷는다. 결국에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요. 시장에 그냥 맡기는 거야. 필요한 사람 많은 돈 내고 많이 써라. 필요가 조금 있는 사람은 적은 돈 내고 적게 써라. 시민사회법 어때요? 시민이 자율적으로 규칙과 규율을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협동조합의 형태입니다. 참여자치, 정부가 직접적으로 뭔가 개입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야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공유지의 비극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유지가 이렇게 있으면 공유지 기획을 나눠서 유휴지를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올해는 여기는 절대 못 써. 뭐 그런 방식도 있죠.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순번제를 해도 되고 하루에 먹이는 사람이 오늘은 뭐 1번 집, 내일은 2번 집, 그 다음은 3번 집 이렇게 가서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순번에 따라 두거나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시장에 맡기거나 시민사회 자율에 맡기거나 정부가 개입하거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들 때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자원의 희소성의 문제야. 근데 이 희소한 것을 극복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통제해야 돼. 그 통제하는 방법이 1번, 2번,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하자, 잘하면 된다 이런 건 절대 안 내요, 대학이. 그죠? 여러분 공부가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하나만 하는 소리를 왜 원고지에 쓰고 있어? 그러면은 망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으려면 대학이 요구하는 뭔가 논리적인 연결 과정이 있고 그 연결 과정들을 꼼꼼하게 보여주셔야지만이 대학이 원하는 어떤 글쓰기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문제 해결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논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 상황은 뭐고 원인은 뭔데 그 해결 방안을 가에 따르면 첫째 뭐 둘째 뭐 셋째 뭐로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도록. 그래서 채점자가 채점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써주는 것이 좋은 글의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